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에 이어서 일제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문을 걸어 잠그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인터넷뱅크 3사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자금줄을 강하게 조이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곳이 K뱅크입니다. K뱅크는 바로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최대 3억 원 한도였던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판매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는데요. 이 사실상 대출문을 아예 닫아버린 겁니다. 토스뱅크 역시 내일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,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고요. 카카오뱅크도 오는 21일부터 이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는데요. 대형 시중은행에 이어서 인터넷 은행들까지 신규 발급을 막거나 한도를 3분의 1 토막 내면서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까지 자금줄을 옥죄고 나선 근본적인 배경이 궁금한데요. 최근에 금융당국이 발령했던 비상기조와 연관이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전격 가동했기 때문입니다. 이 당시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이 강도 높게 경고했는데요. 당국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이 5월 가계대출 지표의 폭증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.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이 주식시장 상승세와 맞물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. 약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. 이 당국은 이걸 증시 과열에 따른 위험 신호로 규정하고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했고요. 이게 인뱅들의 동시다발적 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진 겁니다. 결국 당국의 압박을 받은 이 대형 시중은행들이 먼저 문을 닫으면서 인터넷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고 이게 인뱅들이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한 분석입니다. 이 금융위의 경고 직후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주 일제히 대출 장벽을 높였는데요. 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, 농협은행이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당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고요. 또 우리은행은 아예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 접수 자체를 중단했습니다. 이렇게 시중은행 창구가 막히면서 비대면 대출이 편리하고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했던 인터넷 뱅크로 이 직장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쏠리기 시작했는데요. 이에 인뱅들이 당국의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을 사수하고 또 자산 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도미노식으로 대출 규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. 네, 신규 대출 막는 것 외에도 이미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, 기존 고객들의 한도까지 강제로 줄이는 삭감 조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마이너스 통장은 당장 돈을 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가용 유동성이죠.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위험 가중자산 자본을 일정 부분 계속 묶어둬야 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은행들은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사용이 실적이 낮은 계좌를 대상으로 이 강제 감액을 실행한다고 합니다.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부터 5천만 원 이상 마통 연장 시 최근 6개월간 사용률이 20% 이하인 이 계좌의 한도를 최대 20% 삭감합니다. 또 토스뱅크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사용률 40% 이하의 계좌를 최소 감액률을 30%로 올리고 또 대출 한도를 최대 40%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사용률이 낮은 마통에 대해서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% 줄이고 있어서요. 기존에 확보해둔 숨은 대출 한도까지 강제로 회수당하는 촘촘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.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깎이는 것도 문제이지만요. 대출 금리 자체도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. 차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과 또 영업 현장의 혼란은 어느 정도일까요? 네,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이 시장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는데요. 실제로 1년 전 연 5%대 중반으로 이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차주의 경우를 보면요. 이 최근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한 연장 금리가 연 7%대 초반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.
신용한도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된 건데요. 이 영업 현장에서는 규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한도를 확보하려는 이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은행권의 일일 대출 총량 제한 조치 때문에 매일 아침 모바일 뱅킹 앱 창구가 열리자마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국내 증시 유동성에 미칠 여파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. 네, 그동안 인터넷뱅크의 마이너스 통장은요,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시장의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이 핵심 공급책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 조달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요, 하반기 공모주 준거금 축소나 또 증시 거래대금 감소 등 이 자산 시장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비투 경고음을 내고 또 대출을 조이면서도요. 정작 금융위는 최근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출시는 허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한쪽에서는 투자를 부추기는 상품을 열어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정상적인 은행 대출 인프라만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는 이 총량 규제는요. 자칫 자산시장 정상화와 기조와 배치돼서 이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